안녕하세요. 최진쌤입니다. 오늘은 ITQ에서 제3작업 영역에서 처리되어지는 부분이죠. 정렬 및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제3작업에서는 정렬 및 부분합 그리고 피벗 테이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우선 부분합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정렬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 우선 그 나누어 준 엑셀 문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워크시트 부분합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부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특정한 필드, 즉 열이죠.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부분 그룹화 할 거예요. 그리고 각 그룹에 대해서 통계 계산을 하는 기능입니다. 11개 정도의 10개 정도 대략 함수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통계 함수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부분합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구하려고 하는 항목이죠. 구하려고 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먼저 정렬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정렬을 해서 그 동일한 데이터들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렬을 시키는 이유는 어, 정렬을 시키면 똑같은 데이터들은 같이 묶이게 되죠. 그래서 묶인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그 다른 영역의 필드 값을 통계 처리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실제 예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워크시트 데이터 탭을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어, IT 정보넷 온라인 강의 수강 현황이라고 하는 데이터 영역이 보이고요. 그리고 성별, 뭐 번호, 이름, 성별, 신청일자, 지역, 수강 과목, 수강료에 대한 데이터 값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각 7개의 필드가 보이고요.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화할지 데이터를 그거는 이제 어떤 값이 궁금하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지역을 살펴보면 경상, 광주, 전라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동일한 지역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지역들끼리 한번 묶어 보려고 하고요. 이걸 묶는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정렬이죠. 그래서 데이터 영역에, 즉 표 영역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데이터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정렬 및 필터에서 정렬이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죠? 클릭하겠습니다. 정렬 대화창이 나타나고요. 자, 기존에 이제 그 정렬의 옵션을 모두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추가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정렬의 기준은 지역을 기준으로 잡아서 지역은 안에 값이죠. 자,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확인하면 자, 가나다 순으로 해서 강원, 경기, 경상 이렇게 지역이 나누어질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진 지역 권역별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지고 정렬된 데이터들은 똑같은 것들끼리 이렇게 그룹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수강료 값을 구할 수도 있고 수강 과목은 몇 개인지 몇 명의
인원을 가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정렬을 한 번 더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다시 정렬 및 필터에서 정렬 한 번 더 클릭을 하고요. 새로운 정렬을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정렬을 2개를 하겠습니다. 기준 추가를 하고요. 두 번째 정렬은 수강 과목에 대해서 한번 처리를 해 볼게요. 수강 과목. 자, 수강 과목에 대해서 마찬가지 오름차순으로 진행을 하고요. 자, 1차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1차 정렬이 되어져 있는 것은 지역별로 정렬을 하고 2차 정렬되지 않은 부분들이요. 수강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렬을 하게 될 거예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시 살펴보면 지역은 지역 그대로 정렬이 되어져 있고요. 수강 과목을 살펴보면 이제 수강 과목은 또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자, 강원 안에서도 이렇게 정렬이 되어져서 그룹별로 묶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각 필드 간 내가 원하는 어떤 묶고자 하는 그룹 필드를 이렇게 만들어 두었다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분합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룹으로 묶어서 어떤 통계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데이터 그룹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른쪽 끝에 윤곽선 그룹이 있어요. 윤곽선 그룹에 보면 세 번째 부분합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자, 정렬되어 부분합은 필수로 어떤 영역이 기준값이 그룹으로 묶여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룹을 묶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정렬을 하기 이전에 이미 모든 값이 이제 그룹으로 묶여져 있다면 굳이 뭐 정렬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렬을 함으로 해서 그룹을 묶을 수 있다. 그래서 정렬이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자, 부분합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부분합 대화창이 나타나고요. 첫 번째 항목은 그룹화해야 될 기준이 되는 항목이죠. 그래서 여기 열 값들이 이렇게 쭉 리스트가 되고요. 자, 지금 우리는 지역과 수강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룹되어져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구할 거예요. 첫 번째 지역을 기준을 잡죠.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될 어떤 통계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클릭을 해보면 자, 여러 가지 통계 함수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ITQ 시험에서는 대체적으로 앞쪽에 있는 합계 계수 평균 그리고 최대 최소값 이런 정도로 이제 주로 출제가 되고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용할 함수를 개수를 한번 처리를 해 볼까 합니다. 개수. 자, 수강 과목이 강원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수강 과목이 몇 과목이냐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강 과목에 대해서 자, 부분합을 해야 될 과목은 몇 과목이냐. 기준은 그룹은 지역으로 묶여져 있고요. 각 지역별로 수강 과목은 몇 과목일까요? 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것을 누르고 아래 요약 표시를 할게요. 자, 요약 표시가 되면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확인하면 자, 지금 부분합이 처리가 되어졌고요. 강원 아래에 요약 표시가 되어져 있고 수강 과목이 5과목의 개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자, 표 안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부분합을 추가를 해보죠. 클릭하면 자, 똑같이 한 번 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부분합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추가로 이번에는 다른 수강 과목에 대해서 각각 UCC는 UCC별로, 포토샵은 포토샵별로 자, 이 수강료의 합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개수가 아니라 그래서 함께 자, 사용해야 될 함수는 합계를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영역은 과목이 아니라 수강료겠죠. 여기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전에 부분합을 처리한 내용은 사라지고 새로운 수강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계산된 값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값, 얘도 같이 표시가 되기,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개수죠. 그래서 수강 과목의 개수가 얼마냐, 이것도 표시를 해주기를 바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 지역에 대해서는, 자, 지역에 대해서는 요 내용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수강 과목에 대해서는, 자, 이게 수강료의 UCC에 대해서 합계, 그 다음 일러스트에 대해서 합계, 포토샵에 대해서 합계,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부분을 우리는 윤곽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얘네들 한번 처리해 보면, 자, 지금 빼기죠. 얘를 클릭을 하면, 자, 더하기가 돼서 하나 합쳐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자, 데이터를 요약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불필요하다면, 자, 왼쪽에 게 이제 이 부분을 ITQ 시험에서는 해제를 해달라, 없애달라라고 하는 문제가 뭐 계속 출제가 됐죠. 윤곽선 그룹에서 그룹 해제해서 윤곽 지우기를 하게 되면, 자, 왼쪽에 요약 경력이 삭제가 됩니다. 자, ITQ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지 문제를 보면서 부분합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작업 세 번째 워크시트를 1이죠. 해보면 11월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죠. 나눠준 문서를, PDF 문서를 보면서 같이 읽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에 B4번에서부터 H12번 영역을 지정을 해서 복사를 하고요. 제3작업 워크시트에 B2 셀부터 붙여넣기를 진행을 합니다. 자, 우선 뭐 붙여넣기 작업, 선행 작업을 먼저 하죠. 자, 1작업에서 자, B4번에서부터 H12번 셀까지가 여기 이 영역이죠. 데이터 영역이죠. 자, 이 영역을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해서 복사하고요. 자, 제3작업 워크시트, 네 번째 워크시트로 이동을 할게요. 자, ITQ 시험에서는 첫 번째 열에 대해서는 열 너비를 1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B2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붙여넣기 옵션에서 자, 원본 열 너비를 유지할게요. 자, 조금 눈에 좀 잘 보이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데이터가 복사가 되어졌다면, 자, 먼저 이제 조건을 봐야 되겠죠. 자, 부분합을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하고, 그리고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 자, 출력 형태처럼 정렬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D열을 보세요. 제조회사죠. 제조회사는 해외전자, 지금 아래쪽에 제조회사 아래쪽에 보면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해외전자 평균, 해외전자 개수 이렇게 요약이 되어져 있는데, 자, 이 요약되어져 있는 부분이 정렬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렬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려면 해외전자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져 있고, 한국전자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내용을 확인을 하면서 이 녀석이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을 오름차순, 하타파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을 내림차순이라고 하는군요. 자, 그러면 자,
마우스를 데이터 영역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먼저 해야 될 것은 정렬입니다. 자,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정렬 버튼을 클릭을 한 후에 정렬 기준은 제조 회사를 클릭을 하시고요. 내림 차순이군요. 정렬을 합니다. 그러면 제조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 차순 정렬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해외전자, 한국전자, 미래전자 이렇게 되죠. 자, 이제는 부분합에 대해서 상품명에 대한 개수 그리고 판매 수량에 대한 평균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상품명에 대한 개수를 처리를 하자면, 자, 데이터 그룹에서 윤곽선, 데이터 탭에서 윤곽선 그룹에서 부분합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룹이 되어져 있는 필드는 제조회사죠. 그래서 제조회사를 클릭을 하셔야 되고요. 자, 먼저 개수를 구해달라 했는데, 그쵸? 사용해야 될 함수는 개수 처리를 하고, 그 개수를 처리해야 될 필드는 상품명이었죠. 그래서 상품명을 체크하고 이미 체크되어져 있는 상품 리뷰는 해제를 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겠습니다. 확인. 두 번째, 판매 수량에 대한 평균도 마찬가지로 부분합에서 우리가 통계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 항목이죠. 자, 한 번 더 부분합을 처리를 하고요. 제조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평균에 대해서는 판매 수량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으니까 계산해야 될 항목은, 자, 상품명을 체크 해제하시고요. 판매 수량을 체크하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두 개의 요약이 표시가 되어져 있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값에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면 출력 형태와 흡사하게 진행이 되어졌고요. 자, 왼쪽에 윤곽선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자, 이 부분을 두 번째 윤곽을 지워 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곽선 그룹에 가서 그룹 폐지 항목에서 윤곽 지우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그러면 왼쪽 윤곽 지우기가 처리가 되어졌죠. 자, 출력 형태와 같이 맞게 작성이 되어졌습니다. 정렬 및 부분합이었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았죠? 자, 제3작업에 출제가 되는 부분 중에 또 다른 하나는 피벗 테이블입니다. 자, 오른쪽에 워크시트 피벗 테이블로 이동을 해보죠. 자, 피벗 테이블은 어떤 것이냐? 자, 피벗은 피벗, 우리가 모니터를 보면 모니터가 옆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모니터를 이제 세우는 작업을 피벗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자,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을 때 사용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실무에서 사용되어지는 피벗 테이블의 경우에는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을 때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자,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자료만 뽑아서 새로운 표를 만들 거예요. 새로운 표를 만들어서 원하는 기능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피벗 테이블이고요. 자, 피벗 테이블을 사용을 하게 될 시에 사용자 임의로 데이터를 정렬하고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경험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어떤 하나의 분석 도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얘는 우리 기출 문제를 바로 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10월달
기출 문제입니다. 영업팀 부서 관리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 주어진 PDF 파일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3작업 피벗 테이블 항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작업 시트를 이용을 해서 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자, 그러면 1작업 영역이죠. 1작업 영역에 자, 테이블 표가 있는 곳에 이렇게 표가 있죠. 자, 이렇게 표가 있는 곳에 데이터 영역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데이터 영역에 마우스 포인트를 하나 두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와야 될 데이터 영역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죠. 피벗 테이블은 삽입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표 그룹에 보면 테이블이잖아요. 표죠. 그래서 표 그룹에 보면 피벗 테이블이 나타나 있고요. 자, 피벗 테이블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피벗 테이블 만들기가 있고, 자, 현재 커서가 위치해 있는, 나의 제어가 위치해 있는 영역 전체를 가지고 와요. 표 영역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이 두 줄은 필요 없는 부분이죠. 자, 데이터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영역이 그래서 따로 영역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글자글 그리는 이 상황에서 범위를 선택을 할 거예요. 1작업의 영역에서 B4번에서 시작을 해서 자, 뭐 J열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담당 업체 수까지만 하면 되는데 뭐 굳이 뭐 같이 해줘도 상관없으니까 이만큼 블럭을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워크시트냐 기존의 워크시트냐에 따라서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피벗 테이블을 만들 위치죠.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워크시트 제3작업의 위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3작업 워크시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B2 셀을 클릭을 하고 자, 시작 위치가 지금 출력 형태를 보면 첫 번째 위치가 B2 셀이죠. B2 셀을 찍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A열에 대해서는 열너비 1로 지정을 할게요. 자, 피벗 테이블의 모양이 나타났고요. 자, 해당 여기 피벗 테이블 안쪽의 영역을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부분이 나타나고요. 자, 그냥 일반 셀을 클릭을 하면 사라지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나타나고 현재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필드 부분은 1작업에서 갖고 온 열 이름을 기준으로 필드 명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리고 자, 내가 구성을 해야 될 데이터 영역, 필드 영역에 표를 만들 영역에 열 기준 그리고 행 기준은 어디에 하고 그리고 실제 내가 통계를 내고 싶은 그 열과 기준을 위치로 값을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B4번 셀에 보면 담당 업체 수라고 하는 게 보여요. 있죠. 그래서 담당 업체 수는 아래쪽으로 5, 6, 7번 행에 걸쳐서 데이터 값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는 데이터가 행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서 자, 필드의 행 부분에다가 끌어다 놓을 거예요. 담당 업체 수를 체크하고 자, 얘를 드래그해서 행 영역에다가 끌어 넣을 겁니다. 그러면 자, 행 레이블로 이렇게 가지고 올 거고요. 담당 업체 수라고 하는 이름이 행 레이블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B4번 셀을 클릭을 해서 B4번 셀 위치에 담당 업체 수를 우리는 그 행 레이블로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얘를 나중에 담당 업체 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강제로 지정을 할 거예요.
자, 실제 가지고 온 값은 7부터 23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왔는데, 자, 나중에 저렇게 데이터들을, 현재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묶어서 그룹화 시킬 겁니다. 자, 우선 표 형태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 보면, 자, 1번 조건 한번 보세요. 담당 업체수, 그리고 부서별 4번의 개수, 연봉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개수에 대해서 영업 3팀, 영업 2팀, 영업 1팀 이라고 하는 개수 평균 위에 10명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10명의 영업팀이죠. 그쵸? 그래서 부서명을 가지고 와서 10 위치로 가져다 놓을게요. 그래서 영업 1팀, 영업 2팀, 3팀 가지고 오고, 실제 개수와 평균에 있는 값들이 들어가 있는 위치는 값 영역 있죠. 값 영역. 그래서 자,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은 개수 처리는 4번이어서 4번을 가지고 와서 값 영역에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4번. 그 다음 두 번째, 평균 연봉이죠. 그쵸? 자, 연봉 단위 원이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다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연봉 값을 이렇게 가지고 올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표를 이제 우리 출력 형태처럼 만들어야 되겠죠. 먼저 두 번째를 보면 담당 업체수를 그룹화하고 부서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부서명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3팀에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져 있는데, 출력 형태는 반대로 되어져 있죠. 영업 3팀, 영업 2팀, 영업 1팀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렬을 또 바꿔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은 열 레이블, 그리고 행 레이블, 행과 열 기준에 있는 레이블, 즉 필드명이죠. 그리고 이것도 필드명인데 이것을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행 레이블에는 담당 업체수라고 해서 직접 여러분들 타이핑을 치셔야 됩니다. 담당 업체수 엔터 하고요. 자, 그리고 열 레이블에 제어를 위치시키고 부서라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자,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이 바뀌었죠. 보셨나요? 자, 담당 업체 수를 그룹화 하라고 지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업체 수. 그래서 담당 업체 수를 전체 이렇게 블록을 지정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그룹을 클릭을 하면, 아이고, 자, 담당 업체수를 클릭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할게요. 그룹 클릭하겠습니다. 그룹화라고 하는 대화창이 나타나고요. 자, 지금 출력 형태를 보면 7-13 그리고 3개로 이제 행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값이, 첫 값이 7이고 마지막 값이 27인데요. 자, 원래 여기 들어가 있는 기존 데이터 값은 7, 8, 9부터 2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끝값이 지금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안에 그 값의 어떤 범위를 지정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가 17, 8, 9, 10, 11, 12, 13까지 7개의 데이터가 하나하나씩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값을 27로 바꿔주세요. 7개씩 단위로 묶기 위해서. 그 다음, 자, 단위는 7개로 바꿔주면 확인하면 이렇게 그룹이 지정되어집니다. 그리고 부서를 출력 형태와 같이, 출력 형태는 영업 3팀, 영업 2팀, 영업 1팀으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셀렉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
맨 위에 정렬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이죠? 텍스트 오름차순, 텍스트 내림차순. 지금 오름차순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내림차순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영업 3팀, 영업 2팀, 영업 1팀으로 이렇게 정렬이 조정이 될 거예요. 자, 조건 3을 쳐다볼까요? 레이블이 있는 셀을 병합하고, 자, 레이블이 있는 셀은 어디냐면 요 영역이 레이블이죠. 그래서 영업 3팀 레이블은 옆에 C와 D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셀을 병합을 하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왜 되지 않지?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병합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떤 부분에서 지금 오류가 좀 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오프라인 수업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더 해결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자, 아래쪽에 있는 빈 셀에 대해서는 별표를 두 개를 했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도구 그룹에 가서 분석을 클릭을 하면 피벗 테이블 그룹에서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것은 요 두 개를 지금 ITQ에서는 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 및 서식에 가서 보면 빈셀 표시가 있습니다. 빈셀에 어떤 것을 표시한다고요? 별표 두 개를 작성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레이블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레이블 있는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였고요. 자, 그 다음 지금 별표를 보면 출력 형태를 한번 보세요. 별표가 C열, 각 열에서 지금 왼쪽 정렬이 텍스트가 되어져 있는데 가운데로 정렬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모든 별표를 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홈 탭으로 가서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 값이 이렇게 평균 값에 한번 보세요. 평균 값에 어떤 부분, 자, 평균 값을 한번 봐요. 평균 값을 보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사용되어졌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분석에 가면 옵션에 다시 가볼게요. 자, 요약 및 필터. 자, 여기 가서 요약 및 필터에 보면, 자, 행 총합계 표시, 열 총합계 표시가 있는데 요 두 개가 체크 중에서 하나를 지금 푸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총합계 그리고 전체 합계 부분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이 총합계는 열 값에 대해서 총합계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거는 열 총합계가 되고요. 행 값에 대해서 전체 합계에 대해서는 행에 대해서 합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행 총합계를 없애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값에 대해서 서식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 값이 지금 합계로 지금 되어져 있다.
있잖아요. 그쵸? 이 합계를 또 평균값으로 또 변경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아까 피벗 테이블 필드에 가면 가병력이 보이는데 연봉에 대해서 지금 합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죠? 클릭을 해서 연봉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입니다. 클릭하겠습니다. 값필드 설정에 가서 지금 합계 연봉 되어져 있는 부분을 평균 아래쪽에 필드 요약 기준 평균으로 바꿔주세요. 되셨나요? 그럼 여기 합계가 평균 연봉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자, 연봉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표시값은 단위 원이라고 하는 갈로 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뒤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갈로 열고 단위 땡땡 그리고 원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이렇게 사용자 이름 정의를 다시 재지정하셔야 됩니다. 자, 평균은 자동으로 함수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요. 자, 표시 형식이 지금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표시 형식을 클릭을 하고요. 회계를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기호는 없음 처리할게요. 그래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주세요. 확인하면 이와 같이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 네 번째 행 총합계를 지우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데이터 값은 천 단위 구분교 형태로 그대로 두고 피벗 테이블의 모양을 이렇게 제대로 구성이 해 보았죠. 그래서 ITQ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우리 시험이 진행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잊지 않고 꼭 연습을 여러분들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